자, 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어요.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광경 흔히 보시죠. 이때만 유권자들이 대접받습니다. 아이고, 말은 늘 국회의원이 국민의 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만, 표 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고 와서 하는데, 우리 하늘바라기님이 딱 올려주셨네요. 이걸 두 글자로 생쇼를 한다. 생쇼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저를 봤는데 별로 고맙지 않을 거예요. 별로 고맙지 않은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절을 합니다. 석고대죄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 보고 얼굴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도 있네요. 이미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감옥 가려고 대기표 받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대기표 안 받았지만 보내야 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면 안 될 사람들 우리가 잘 골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투표 절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이제 총선을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 총선을 말이에요. 사실은 어때요? 2020년이 아니라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총선 같이 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 사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촛불 항쟁이 촛불 혁명으로 가지 못했는가? 국회가 받쳐주질 못했는데요. 제 말이 황당한 얘기인가요? 역사적인 근거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장면 보시죠. 4월 혁명입니다. 이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한자도 쓰였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유당 혁신파에서 개헌 후에 국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새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새 국회가 될지 이제 하여튼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개헌을 하고 국회 해산을 한다. 즉 그거는 58년도에 선출된 4대 국회가 개헌을 하고 새로운 총선을 치러야 한다 하는 얘기죠. 4대 국회 어떻습니까? 임기가 1960년 4월 5월 경면은요,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어요. 딱 절반밖에 안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임기 2년이 남았고요. 자유당이 그냥 국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혁명 정신에 의해서 4월 혁명 정신이 크게 아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조차도 자유당 혁신파가 글쎄요, 비유하자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서 그래서 총선을 치른 게 유명한 7.29 총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고요. 자유당은 소멸했고요. 혁신계가 좀 약진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민주당의 표가 쏠려서 혁신계에도 사실은 여기 신문에는 전멸 상태라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진보 정당보다 많이 얻었습니다. 의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언론에서는 전멸이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건 뭐냐면은 국회를 해산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대 국회가 새로 열렸습니다. 4월 혁명 때 새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4월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죠. 자, 그럼 다음번에 6월 항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6월 항쟁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6월 항쟁이 성과를 딛고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직선제 헌법을 확정했어요. 직선제 헌법하고 국민투표했더니 12대 국회 사실상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12대 국회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정당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항쟁 때문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탄핵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게 이제 탄핵이 좀 얄궂죠. 처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나 이제 이런 얘기들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될지도 모른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20대 총선 의석수거든요. 20대 총선이 2016년 4월 달에 됐습니다. 탄핵 그 얘기가 본격화되기 딱 7달 전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새누리당이 123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탄핵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3분의 1을 훨씬 넘겼거든요. 3분의 1선이 100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석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이탈표가 나왔던 겁니다. 이탈표가 나와서 이제 탄핵이 가능해졌는데요. 요 구도 탄핵이 불가능하지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19대 총선이죠. 잠깐만, 20대 총선. 20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심판당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4년 전 일입니다만 2016년 4월 달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들 얘기했냐면 새누리당이 개헌이 가능한 180석을 넘을지도 모른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왜?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은 단일 당이었고요. 진보 개혁 진영은 당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으로, 진보정당이 정의당으로 3수로 쪼개졌어요.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냉전 반공 국가가 지긋지긋하게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도 이 보수 진영하고 맞짱을 떠서 이기기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들의 관측이었는데, 보수는 하나고 진보는 3수로 갈라졌으니까 아이고 선거 해보다만 하다, 그렇게 이제 낙심들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국민이 심판을 한 겁니다. 정치평론가들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변이다 했는데 아무도 6, 7개월 뒤에 박근혜 탄핵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탄핵을 할 때는요, 아까 요 의석수 보십시오. 요 의석수에 보면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막상 탄핵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탄핵의 찬성이 234명. 그러니까 훨씬 넘었고, 탄핵 반대는 56명.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박계 빼놓고는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했던 겁니다. 지금 그거 놓고서 이제 박근혜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갖고 이제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서 싸우는데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이건 왜 그랬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가 탄핵을 하고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헌법재판소에다가만 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는 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국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아젠다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어영부영. 그리고 국회는 왜? 탄핵의 주역이 됐잖아요. 사실은 4월 혁명 때나 6월 항쟁 때나 그 정신을 비춘다면은 국회를 새로 뽑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권이 잘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국회를 새로 바꿨으면은 우리가 촛불 혁명이 진짜로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넘어간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촛불 항쟁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올해 4.15 총선의 중요성이 바로 이겁니다. 촛불 항쟁의 완성입니다. 미뤘던 촛불 항쟁. 우리 4월 혁명을 미완의 4월 혁명이라고 그래요. 내년이 4월 혁명 60주년입니다. 여전히 미완입니다. 6월 항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완이죠. 6월 항쟁이 제대로 됐었으면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만들어지질 못하죠. 야권이 통합이 돼서 야권이 승리했었으면 민자당 같은 정당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거였는데, 그거 이번엔 제대로 좀 마무리해야 합니다. 촛불 항쟁도 미연의 혁명으로 남겨둘까요? 우리가 촛불 항쟁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세월호 때문이죠.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이게 나라냐? 그 한을 갖고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 미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늘로 떠나 보냈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갖고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게 촛불 항쟁입니다. 그걸 만수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먼저 간 아이들에게 볼낯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4월 15일 총선을 하고 4.16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꼭 그 4.16을 제대로 맞이해야죠.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2004년 딱 16년 전인데요. 이 총선이 4.15 총선이에요. 4.15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냈어요.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습니다. 민변 출신 대통령에, 민변 출신 국정원장에, 법무장관에, 원내대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갔던 국회의원이 30-40명이 됐는데 국가보안법 하나를 못 바꿨습니다. 이때 이 박근혜가 그때는 잘했어요. 최순실이 고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동포의 저 청과시장에 천막당사에 한나라당 간판 걸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천막정신으로 처음으로 뭐 그렇게 돌아와서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딱 3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아니, 선출되는 권력을 다 민주개혁 진영에 맡겼잖아요. 대통령 살려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약해서 못하다 하니까 국회까지 새로 만들어줬는데 그때 개혁을 못했어요.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그러고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명박 정권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그런데 2008년도 촛불 어떻습니까? 2002년도의 촛불, 2004년도의 촛불, 2008년의 촛불, 그리고 2016년의 촛불. 2002년 미선희 효순이 촛불은 그 바로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04년 촛불은요, 바로 그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켜졌어요. 그래서 그 촛불의 열기가 총선 결과로 같습니다. 2016년 총선이 탄핵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켰습니다. 2008년도 촛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도 촛불 기억나시죠? 이 유모차까지 나오고, 예,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이명박이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꺼졌잖아요. 왜 꺼졌을까요? 촛불 갖고는 밥을 지을 수 없더라. 밥 지어 먹어야 하는데 촛불 갖고 밥을, 왜냐하면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밥은 선거로 짓는 것 같아요. 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촛불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냐면요, 대통령 이명박 2007년 12월 달에 뽑았죠. 2008년 4월 달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서 18대 국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총선 끝나고 한 달 조금 지난 다음부터 촛불을 들기 시작을 하니까 촛불은 어마어마하게 타올랐지만 거기에 힘이 안 실린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싹 버티고 한 고비에 넘고 우리가 길바닥에서 석 달쯤을 촛불을 들고 버티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반격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반격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후퇴였다가 민주주의의 죽음이 됐죠.
2009년도 그 엄혹한 상황을 보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2009년 초에 선정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야 자연사였다 치지만 그로부터 넉 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떠나가셨습니다. 2009년 참 슬픈 해였죠. 우리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세 분의 지도자가 모두 7달 사이에 그 우리 곁을 떠나버린 참 슬픈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건 어때요? 여러분들 개혁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처음에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처음에 지지율이 85%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그 지지율이 40몇 프로인가 그랬죠.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0몇 프로를 얻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어쨌거나 개혁을 해라. 안철수를 찍었던 분들도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가 개혁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찍었던 것이지 개혁 자체를 반대했던 거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힘을 밀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개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조국 장관 사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날을 꿈꿨었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뭐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그게 우리가 꾸는 꿈이었고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손해보지 않는 나라. 운이 나빠서 일시 실수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보장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노무현이처럼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못 사는 것도 서글픈데 학벌까지 대물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권력과 재산, 사회적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약속을 했고 노무현과 함께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퍼진 말이 헬조선 흑수저예요. 헬조선 흑수저는 바로 노무현과 함께 꾸었던 우리의 꿈이 좌절된 자리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날을 만들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젊은이들 보기에 그렇지 않은 386들이 기득권이라고 그 욕을 먹게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서초동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광화문에 간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거의 힘이에요. 여기 100만 200만이 모이면 뭘 합니까? 여기에 누가 1000만을 더 갖다 붙이느냐가 그게 선거인 거죠. 사이도 선거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마 우리 눈사람 만들 때 큰 눈사람을 만들려면 작은 눈덩이 그거를 만든 겁니다. 그 100만을 잘 굴려서 큰 눈덩이를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어떠세요? 눈사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네, 우리가 큰 눈덩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4.15 총선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젊은 친구들, 특히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젊은 친구들 표심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을 우리 어느 편에 서느냐. 일단 투표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 개혁 진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보 개혁 진영이 그 젊은이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지금부터 석 달,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100일이 채 안 남은 그 날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터미네이터 2예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 요번에 사도 나왔죠. 그거 옛날 것도 이제 다시 방송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기억나시죠? 그 악당을 빵 하고 쐈는데 악당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났는데 슉 하더니 다시 모여서 다다다다 쫓아오는데 아유 지긋지긋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구 보수 진영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다지 쫓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이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이 또 왜 중요하냐? 이거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요새 대중 강연 가면은 아직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한반도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님 말씀으로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요. 병아리도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미닭도 바깥에서 탁탁 쪼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에 맞아야만 병아리가 제대로 깨어나지. 이 줄탁동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에서 병아리가 혼자 있다가 기운이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어미닭이 너무 일찍 깨주면은 병아리가 약해갖고 살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딱 한반도에 그런 기운이 모여졌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준엄한 촛불의 승리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선 이렇게 문재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부딪혀 왔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험한 일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결국은 풀릴 텐데요. 바깥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면 4.15 총선에서 개혁 진영이 완성을 거둬야 합니다. 그래야 아베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한반도의 보수 회기, 분단된 한반도의 영속화를 막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왜 이순신 장군이 나왔을까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한 장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씀 있죠. 상유시비. 저에게 우리 함대가 많았는데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선조임금이 걱정이 태산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 장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투표권 한 장만 제대로 행사하면은요,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왜 이명박이 당선된 줄 아십니까? 이명박이 표를 많이 얻었을까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보다 적게 얻었어요. 유권자는 한 300만 늘어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민주개혁 진영이 정권을 내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 찍어봤자 소용이 없네. 세상에 안 바뀌네 하고 투표장에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게 또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투표권 한 장, 토착외구를 박멸하는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 이번 총선은요, 우리가 해마다 격변기였고 날마다 전환기인 그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왔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요 4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식들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중대한 총선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얻은 표,
특히 젊은이들, 18세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3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왜 이렇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시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뜻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바뀌면 여러분의 생활도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 2부 말씀드렸습니다.